1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고마진 씨가 세관원 아티 씨에게 검은색 가방에 담아 건넨 돈이. 태국 경찰서의 취조실은 습하고 더웠지만 형광등 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고마진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1만 달러라니요? 저는 50달러밖에 준 적이 없습니다. 담배 한 보루랑 같이요. 그건 그냥 수고비, 팁 같은 거였다고요. 고마지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통역관을 거친 그의 항변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수사관은 미동도 없이 서류를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세관 담당자 아텟 라타나폰 씨의 진술서입니다. 오늘 오후 3시경 당신이 그를 항구 뒤편의 조용한 창고로 불러내 현금이 가득 든 가방을 건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3시가 아니라 2시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뒤편 창고가 아니라 사람이 다 보는 세관 창구 바로 앞에서 줬어요. 50달러였다고요. 그럼 그 가방은 뭡니까? 가방이라니요? 서류 가방은 들고 있었지만 돈가방 같은 건 준 적이 없습니다. 아, 오주임. 오미선 주임이 그걸 다 봤습니다. 그 친구가 꼼꼼해서 사진도 찍어놨다고요. 고마지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오미선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억하는 광경을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미선이 과장님, 또 그렇게 막 돈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잔소리하며 카메라를 들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수사관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오미선 씨를 부르시죠. 하지만 오미선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마진이 애타게 외친 이름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취조실을 맴돌았습니다. 수사관은 고마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일어나시죠. 유치장으로 이송합니다. 차가운 쇠창살이 닫히는 소리는 고마진의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낯선 언어들만 가득한 비좁은 유치장 구석에 쪼그려 앉은 고마진은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주임, 오미선. 그녀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억울함은 차가운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서서히 아주 어둡고 끈적한 의심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진의 머릿속에 과거 자신이 오미선에게 내뱉었던 말들이 악령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오주임 여상 나와서 이런 해외 영업이 쉬운 줄 알아? 바이어 접대는 술로 하는 거야, 술로. 여자가 뭘 알겠어. 이래서 내가 여자들이랑 일하는 게 싫다니까. 꼼꼼한 척은 혼자 다 하는데 결국 큰 그림을 못 보잖아. 오주임, 저녁에 바이어 미팅 있는데 따라올래? 아, 됐어. 괜히 분위기만 깨지. 그냥 호텔에서 자료 정리나 해. 고마지는 자신의 머리를 거칠게 쥐어뜯었습니다. 땀과 공포로 축축한 손이 머리카락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설마 그래서?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혼잣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미선, 너가 날 엿먹이는 거구나. 내가 너 무시하고 여자라고 깔봤다고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증거를 들고 사라진 거야. 복수하는 거지, 지금. 한번 시작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오미선이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금쯤 호텔방에서 자신을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꼴 좋다, 고마진 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배신감과 후회가 뒤섞여 고마진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오주임, 미스 오. 내가 잘못했다. 제발 그것만 제출해줘. 나 좀 살려줘. 그의 절규는 유치장의 소음 속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오미선은 유치장이나 호텔이 아닌 거대한 컨테이너 야적장을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가득 실은 태풍 상사의 컨테이너가 거대한 크레인에 매달려 막 폐기장으로 옮겨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그거 폐기하면 안 됩니다. 오미선은 안전모도 쓰지 못한 채 크레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야적장 관리인이 달려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위험합니다, 아가씨. 비켜요. 저거 본사 명령으로 폐기하는 겁니다. 본사라니요. 우리가 수입사입니다. 태풍 상사. 여기 정식 계약서랑 수입 허가증 전부 있습니다. 오미선은 땀에 젖은 서류 봉투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오늘 아침에 급하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품질 불량으로 전량 폐기하라고요. 지금 당장 본사 확인증 못 가져오면 우린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품질 불량이요? 말도 안 돼요. 어제까지 검수 완료된 물건입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오미선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고마진 과장이 법정에 서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진과 일지가 그를 구할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헬멧들은 태풍 상사의 사활이 걸린 물건이었습니다. 고마진을 구하는 것과 회사를 구하는 것. 오미선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아니, 둘 다 구해야 해. 오미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관리인님, 제가 지금 당장 본사 가서 확인받고 오겠습니다. 딱 30분만, 아니 1시간만 시간을 주세요. 제발요. 관리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명령이 워낙 급하게 내려와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명운이 달렸어요. 제가 뭐든 책임지겠습니다. 오미선은 관리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눈빛에 관리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1시간입니다. 1시간 뒤에도 확인증 없으면 저 크레인 그냥 버튼 누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미선은 90도로 인사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야적장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고마진을 구할 증거 봉투와 회사를 구할 계약서가 함께 들려 있었습니다. 표현준, 당신 짓이지. 고 과장님을 뇌물죄로 묶어두고 그 사이에 헬멧을 폐기해서 강 사장님을 무너뜨릴 생각이었겠지. 오미선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목적지는 본사가 아닌 법원이었습니다. 일단 고 과장님부터 구해야 해. 그리고 이 모든 게 함정이라는 걸 밝혀야 해. 태국 법정은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석에 선 고마진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강태풍 사장이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 과장님, 대체 어쩌다가. 강태풍은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중요한 니아캄 그룹과의 미팅까지 취소하고 법정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방청석 어디에도 오미선 주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마진 역시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역시 오미선은 날 버렸어. 내 업보야.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의 눈에 체념의 빛이 어렸습니다. 검사가 일어서고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증인, 아틱 라타나폰 씨를 증인석으로 요청합니다. 40대 중반의 세관 담당자 아틱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선서를 마쳤습니다. 검사가 날카롭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고마진을 압니까? 아틱은 고마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네, 압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거짓말. 고마진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정숙하십시오. 한 번 더 소란을 피우면 퇴정을 명하겠습니다. 강태풍이 고마진을 향해 고개를 저으며 앉으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고마지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사의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아티스는 법정 안을 둘러보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미화 1만 달러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해 주십시오. 아티스는 마치 외운 대본을 읽는 것처럼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제가 세관 창구에서 근무를 마치려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조용한 곳에서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항구 뒤편 3번 창고 쪽으로 갔습니다. 아니야, 난 간 적 없어. 창구 앞에서 얘기했는데. 고마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재판장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아티스의 증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열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100달러짜리 돈다발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통관을 빨리 처리해주면 이 돈 전부를 당신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재판장님, 전 담배랑 50달러가 전부입니다. 고마진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의 망치가 거칠게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피고인, 퇴정시키겠습니다. 경위들이 고마진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강태풍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지금 극도로 흥분한 상태입니다.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은 강태풍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마진을 향해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피고인. 고마진은 강태풍의 얼굴을 보고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가 아티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티스는 마치 영웅이라도 된 듯 가슴을 폈습니다. 저는 청렴한 공무원입니다. 즉시 그 제안을 거절하고 그가 건넨 가방을 증거물로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신고 접수 기록 사본입니다. 아티시 서류를 제출하자 검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며 물증과도 일치합니다. 피고인 고마진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고마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오미선이 없는 지금 자신을 변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주임, 너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복수할 줄은 몰랐다. 그래, 너가 이겼어. 재판장이 판결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판결을 선고. 이에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바로 그때 법정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오미선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넘어진 듯 흙이 묻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고마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주임. 강태풍 역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선 씨. 재판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거 안 보이시오? 오미선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법정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태풍 상사 영업팀 오미선 주임입니다. 피고인 고마진 과장님과 함께 출장 온 직원입니다. 검사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미 증인 신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절차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오미선은 검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 아티씨의 증언은 모두 거짓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아티스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오미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부디 증거를 확인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 동료의 인생이 달린 일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단 신속하게. 감사합니다. 오미선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녀는 사진 여러 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시간은 어제 오후 2시 15분입니다. 증인 아티 씨가 증언한 오후 3시와 다릅니다. 사진 속에는 고마진이 세관 창구 앞에서 아티색에 무언가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소입니다. 증인은 항구 뒤편 3번 창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배경을 보십시오. 태국 세관 1번 창구 간판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검사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금액입니다. 오미선은 다음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증인은 검은색 가방에 1만 달러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마진 과장님이 건넨 것은 면세점 쇼핑백에 담긴 담배 한 보루와 그 위에 놓인 50달러 지폐 단 한 장이었습니다. 이 사진에 정확히 찍혀 있습니다.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고마진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오주임. 아티스는 식은땀을 흘리며 불안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재판장님, 이에 있습니다. 저 사진은 조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검사가 외쳤지만 오미선은 침착하게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 세관 방문 일지입니다. 오미선은 꼼꼼하게 기록된 업무 일지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모든 업무를 시간대별로 기록합니다. 어제 14시 10분, 세관 1번 창구 방문. 14시 15분, 고마진 과장, 담당자 아티색에 팁 50달러 및 담배 전달 시도. 14시 16분, 본인이 과도한 팁은 불필요하다고 만류함. 14시 17분, 아티시 웃으며 받아감. 모든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일지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티스의 얼굴은 이제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제가 오늘 법정에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미선은 숨을 한번 크게 골랐습니다. 오늘 아침 누군가 저희 태풍 상사의 헬멧 컨테이너를 품질 불량을 이유로 전량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걸 막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적장 관리인에게서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오미선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법정의 관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웬 한국 남자가 아침 일찍 찾아와서 돈 봉투를 줬어요. 오늘 당장 저 컨테이너 폐기하라고. 본사 명령이라고 급하게 처리하라고 압박했죠. 그리고 그 관리인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오미선이 마지막 서류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강태풍이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표현준. 오미선이 강태풍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표현준입니다. 고마진 과장님에게 거짓 뇌물 누명을 씌우고 그 사이 저희 회사의 중요 자산인 헬멧 물량을 폐기시켜 태풍 상사를 무너뜨리려 한 배후입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있던 아티시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재판장이 아티스를 향해 엄하게 물었습니다. 증인, 위증을 한 겁니까?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맞습니까? 아티스는 오미선의 완벽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표현준이라는 남자가 시키는 대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법정은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증인 아티 라타나폰을 위증 및 무고 혐의로 즉시 구속한다. 그리고 피고인 고마진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땅, 땅, 땅. 고마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주임 흐흑. 오주임. 오미선이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과장님.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고마진은 오미선의 손을 잡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고마진의 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오미선과 강태풍 앞에 서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주임,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오주임이 날 배신한 줄 알았어요. 내가 평소에 못되게 굴어서 복수하는 줄 알고. 고마진의 목소리는 부끄러움으로 떨렸습니다. 오미선은 지친 얼굴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엿먹이려고 일부러 늦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네. 만약 제가 법정 시작하자마자 $50짜리 사진을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티스는 $50도 받고 $10,000도 받았다고 하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둘러댔을 겁니다. 뇌물 액수가 줄어들 뿐 과장님은 뇌물죄 자체를 벗기 어려웠을 거예요. 고마진과 강태풍은 숨을 죽이고 오미선의 말을 들었습니다. 전 아티시 표현준에게 매수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10,000와 항구 뒤편이라는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도록 내버려 둬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 사진이 단순한 반박 증거가 아니라 그의 증언 전체를 무너뜨리는 위증의 증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고마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헬멧도 지켜야 했습니다. 과장님도 우리 회사 직원이고 헬멧도 우리 회사 자산이니까요. 둘 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진은 오미선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볼을 스스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여자가 뭘 아냐고 무시했던 제가. 여상 출신이라고 영업 못한다고 했던 제가. 오주임 같은 인재를.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오미선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스 오, 아니 오주임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미선은 고마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아셨으면 됐습니다, 과장님. 우린 팀이잖아요. 강태풍이 두 사람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니아캄 그룹의 호화로운 사무실. 강태풍은 니아캄 회장과 그의 딸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어제 중요한 미팅에 예고도 없이 불참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태풍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니아캄 회장은 표정 변화 없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강 사장님이 어제 미팅에 오지 못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직원을 구하기 위해 법정에 가셨다고요. 니아캄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태풍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저희 직원의 기지 덕분입니다. 니아캄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강 사장. 사업가는 이익을 쫓는 사람입니다. 우리와의 미팅이 당신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그걸 포기하고 직원을 택했군요. 제 직원은 제 가족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사업을 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태풍의 단호한 대답에 니아캄 회장의 입가에 드디어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사업가를 만났군. 이익보다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좋습니다, 강태풍 사장. 당신의 그 진심이 마음에 듭니다. 니아캄 회장의 딸이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니아캄 그룹이 태풍 상사의 태국 진출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직원을 함정에 빠뜨린 그 표현준이라는 남자, 저희 쪽에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강태풍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정말이십니까? 그럼요. 니아캄 회장은 즉시 직원을 불러 지시하였습니다. 당장 우리 법무팀에게 표현준과 세관 담당자 아티세 배우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해라. 니아캄 그룹의 도움은 신속하고 강력했습니다. 헬멧 폐기 명령은 즉시 취소되었고 오히려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니아캄 그룹을 통한 대규모 납품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며칠 후 니아캄 그룹의 법무팀에 의해 아티시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표현준이 정확히 얼마를 줬죠? 당신 가족들 정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당신도, 당신 가족도 태국에서 발붙이기 힘들 겁니다. 니아캄 회장 딸의 차가운 압박에 아텟은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표현준이 1만 달러를 주며 고마진을 함정에 빠뜨리라고 했습니다. 헬멧 폐기를 위해 야적장 관리인에게도 돈을 줬고요. 강태풍 사장에게 복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자백을 근거로 태국 경찰은 즉시 표현준을 체포했습니다. 태국 경찰서 취조실. 며칠 전 고마진이 앉았던 그 자리에 이제는 수갑을 찬 표현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표현준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일그러진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강태풍. 그 자식 때문에. 내 모든 걸 빼앗아간 그놈 때문에. 그놈을 망가뜨리고 싶어서 태국까지 따라왔습니다. 고작 50달러 뇌물 준 걸 1만 달러로 부풀려서 감옥에 쳐넣고 헬멧까지 날려서 숨통을 끊어 놓으려 했는데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타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하려 했습니까? 무고. 고마진 그 자식도 뇌물은 줬잖아. 50달러든 1만 달러든. 오미선 그 계집애만 아니었어도. 표현준은 이를 갈았지만 그의 복수극은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태풍 상사의 헬멧이 실린 첫 번째 컨테이너가 태국 시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항구에서 강태풍과 고마진, 오미선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마진은 더 이상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땀을 닦는 오미선을 위해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녀의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오주임님, 이쪽 그늘로 오시죠. 가방은 제가 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공손했습니다. 오미선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강태풍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 과장님, 오주임. 두 사람 덕분에 태풍 상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사람은 성공적으로 출항하는 컨테이너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한 진정한 동료애가 그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항구에 멈춰 섰습니다. 니아캄 그룹의 딸이었습니다. 태풍 씨, 첫 수출 축하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축하 파티라도 열어야겠네요. 니아캄 회장 딸은 자연스럽게 강태풍의 팔짱을 끼며 활짝 웃었습니다. 강태풍도 감사의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오미선은 그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들고 있던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습니다. 두 사람은 무척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오미선의 표정이 순간 복잡 미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카메라를 컨테이너 쪽으로 돌렸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태풍 상사의 성공적인 첫걸음.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태국 출장 중 1만 달러 뇌물 누명을 쓰고 체포된 고마진 과장. 그는 유일한 증인인 오미선 주임이 사라지자 과거 자신이 그녀를 무시했던 일 때문에 배신당했다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오미선은 고마진을 함정에 빠뜨린 표현준의 또 다른 계략인 헬멧 물량 폐기를 막기 위해 야적장에서 고군분투 중이었습니다. 법정에 극적으로 나타난 오미선은 50달러 팁이 찍힌 사진과 꼼꼼한 업무 일지, 그리고 표현준의 사주를 받은 야적장 관리인의 녹취 증거까지 제출하며 세관원의 위증을 완벽하게 밝혀냅니다. 고마진은 무죄로 풀려나고 오미선의 전략과 능력에 깊이 참여합니다. 한편 직원을 구하기 위해 중요 미팅까지 포기한 강태풍 사장의 의리에 감명받은 니아캄 그룹은 태풍 상사의 헬멧 계약을 성사시키고 표현준의 배우를 밝혀내 그를 체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한 태풍 상사팀. 그러나 강태풍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이는 니약함 그룹의 딸과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는 오미선의 복잡한 시선이 교차하며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암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